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한 이제 정규분포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그 정규분포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뮤와 시그마, 일반적인 뮤와 시그마에 대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면 확률 밀도 함수의 의미로부터 그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를 그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적분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함수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함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손으로 계산을 하기는 어려워서 수치 적분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자, 시그마하고 뮤가 이제 달라지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수치 적분을 이제 하는 것은 너무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그 뮤와 시그마에 대한 이 적분을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적분으로 우리가 변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치환 적분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식에서 x-뮤를 시그마로 나눠준 것을 새로운 변수 t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dt는 시그마 분의 1의 dx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적분 범위는 b-뮤 시그마 다음에 a-뮤 시그마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분의 1의 dx는 dt로 바꾸고 루트 2파이 분의 1은 그대로 붙고 그 다음에 그 지수가 지금 t로 치환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dt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 있는 녀석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혹은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은 잠깐만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여기가 좀 공간이 좀 좁은데, 네, 좀 지저분한데, 여기다 다시 쓰죠. 네, 일단 그 식을 써보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G는 뭐냐면 G의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이것이라는 뜻이래요. 그렇다는 뜻은 G의 분포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다음과 같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지금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부터 x-mu 시그마라고 하는 이런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g라고 두게 되면 이 녀석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로 바꿔서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정리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꾼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옆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던가 아니면은 R이나 RStudio 같은 계산기를 써서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 확률들은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지우고 네, 안 지워졌나요?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 x라는 확률 변수를 생각했을 때 x의 분포가 평균이 μ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 그 녀석을 다음과 같이 변환을 한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는 단순하게 x와 관련된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치환적분을 이제 활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계산하는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이와 같은 확률 변수의 일종의 선형 변환이 될 텐데, 선형 변환을 할 때 이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리고 계산을 먼저 해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성질들은 조금 이따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사용한 간단한 이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x가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16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할 때 그 확률 변수가 65 이상 63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확률을 계산을 하는 과정을 지금 방금 언급한 이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한다면, 자, x를 이와 같은 변수로 변형을 합니다. 즉 양쪽에서 μ를 빼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호로 그대로 우리가 성립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즉 이 부등식이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이긴 한데 형태만 약간 좀 바꾸는 것이죠. 이러한 1차 변환을 이제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것과 동일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전체를 우리가 G라고 두면 G는 이 두 값 사이에 있게 되는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지금은 뮤가 60이고 시그마가 4가 되므로 오른쪽 경계 값은 4분의 3이 되겠고 왼쪽 경계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G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므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러한 범위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그러니까 누적 분포함수를 이제 활용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즉 4분의 3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에서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계산하면 될 텐데요. 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규분포표를 활용을 한다거나 혹은 R 스튜디오를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R 스튜디오 R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P 노음을 계산을 하면 되죠. P 노음의 4분의 3, 그러니까 뭐 3 나누기 4라고 쓰죠. 빼기 P 노음의 마이너스 5 나누기 4. 이 값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 결과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을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로 변형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값 사이에 있을 이제 가능성인데요. 그 값을 계산해 보면 0.667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R을 사용을 이제 해보면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P 노음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자, P 노음에다가 여기 있는 값을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 눈으로 계산을 해서 조금 전에는 4분의 3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라고 부르는데, 표준화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식으로 뭐 입력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오른쪽 경계값도 마찬가지죠. 55가 입력이 되었을 때 55를 평균 6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4를 이용해서 표준화하는 그 식 자체를 직접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2 값이 이제 P2라는 변수의 이 값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 값을 출력을 해보면 0.6677229라고 하는 값이 이제 얻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형한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요. 물론 이러한 방법은 그 예전에 그 컴퓨터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시절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만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가 널리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준화를 하지 않아도 컴퓨터에서 쉽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p놈이라고 하는 함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값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확률도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근데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다음과 같이 자, P, 노, A, 뮤, 시그마 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얻어지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가 스몰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A가 이제 그 기준값이 되는데요. 자, 이때 그 전에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확률을 계산할 때는 하나의 값만 입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표준 정규분포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입력된 값보다 같거나 작을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이와 같이 값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값을 더 집어넣게 되면 이때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라 평균이 뮤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x가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까지 a만 집어넣었을 때는 이 결과나 뒤에 0하고 1을 넣은 결과나 같은 결과를 이제 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0하고 1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평균 혹은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바꿔 넣으면 그걸 맞춰서 값을 이제 계산해 주기도 합니다. pNOM이라는 같은 이름의 함수가. 자, 그래서 처음부터 x의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16이기 때문에 63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계산할 때는 63을 넣고 60에 표준 편차인 4를 넣으면 결국은 x가 63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평균이 60, 분산이 16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55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값을 빼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확률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확률 계산할 때 첫 번째 P1이라는 변수의 그 값을 넣은 것이나 P2라는 변수의 값을 넣은 것이나 같은 결과를 이제 반드시 주게 될 텐데요. 확인을 해보면 P1도 P2와 동일한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pNOM을 사용을 해서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지정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활용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왜 성립하는지, 표준화를 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선형으로 변환을 했을 때 선형 변환된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할 때 x로부터 우리가 선형 변환을 한 변수를 생각을 하고 그 변수를 y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y는 상수 a와 b에 대해서 ax 플러스 b로 새롭게 만든 확률 변수를 y라고 두겠습니다. 여기서 a는 0이 아닌 상수고요. 물론 b도 상수입니다. 자, 이러한 그 상수에 대해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보면 이 확률 변수 y도 여전히 정기분포가 됩니다. 정기분포가 될 뿐만 아니라 평균은 뮤하고 관련이 있는데 a 뮤 플러스 b가 되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과 관련이 있는데 분산은 a 제곱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즉 ax 플러스 b는 평균이 a 뮤 플러스 b, 분산이 a 제곱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선형 변환을 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어떠한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x의 분포가 이와 같은 정기 분포가 되므로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t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ft의 식은 우리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y라고 하는 선형 변환을 이제 한 결과인 이 y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gt라고 쓴다면 gt가 ft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럼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f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가 약간 복잡하지만 t 대신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그 다음에 시그마 절대값 a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자, 여기 분자의 이제 괄호 안에 보면 이제 a분의 t 마이너스 b가 있는데 이때 이제 분모에 있는 a를 이제 위쪽 아래쪽에다가 이제 곱셈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a 제곱 시그마 제곱에 t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뮤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것이 처음 우리가 생각한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어떻게 유사하냐면 여기 시그마 제곱 자리에 a 제곱 시그마 제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지금 시그마 대신에 절대값 a의 시그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a 제곱 시그마 제곱은 물론 절대값 a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므로 결국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뮤 대신에 이쪽이 뺄셈이 되는 부분이 a 뮤 플러스 b가 b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gt의 확률 밀도 함수도 일종의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뮤하고 이제 시그마가 이제 좀 바뀐 것이죠. 자, 이 경우에 y도 정규 분포가 될 텐데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이 a 뮤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분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a 제곱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1차 변환을 하면 여전히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y의 평균은 1차 변환을 할 때 우리가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식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산은 선형 변환을 할 때 B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A에 의해서만 관계가 있는데 A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죠.
근데 원래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뭐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그 평균이 얼마, 분산이 얼마라는 것은 뭐 계산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냈다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표준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x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자, 다음과 같이 선형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선형 변환이죠. 지금 A에 해당하는 값이 시그마 분의 1이 되는 거고요. B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뮤에 해당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선형 변환이므로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균을 계산해 보면, 자, 20으로부터 시그마 분의 1에 x의 평균이 뮤이고,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겠습니다. 여기 0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자, 분산은 여기 시그마 분의 1에만 영향이 있는데 제곱만큼을 앞에 곱해야 되겠죠? 자,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므로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여전히 정규 분포가 되고 평균은 0과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정규 분포의 성질로부터 우리가 표준화와 관련된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한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 수학 중간고사 성적의 분포가 평균이 63, 분산이 1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죠. 이때 성적이 50점 이하의 학생들은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성적의 분포가 지금 63인데요.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의 성적을 X라고 둔다면 그 X 성적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50점 이하의 학생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느냐라는 것은 임의로 한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의 성적이 50점 이하가 될 확률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될 텐데요. 자, 앞에서 했던 표준화를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G라는 우리가 흔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나타내는 G로 바꾸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 값이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1.3보다 각각은 작은 확률을 계산하면 될 텐데, 물론 이 값은 P 노음의 마이너스 1.3이라고 R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면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냥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X 자체를 우리가 이용을 하자면 50 이하가 되는 확률인 거니까 여기도 50이라고 쓰고 평균 63을 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그 다음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10을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나 같은 1번의 답을 주겠습니다. 그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지금 답을 이제 주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0.0968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퍼센트로 9.68%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좀 반대 경우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상위 10%의 학생에게 A를 부여한다고 할 때 A를 이제 받게 되는 기준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몇 점 이상이 되면 A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성적을 X라는 확률 변수라고 둔다면 이 확률 변수 분포가 정기 분포가 될 텐데, 점수가 이제 상위 10%인 학생들에게 A를 이제 부여한다는 얘기는 이런 확률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10%가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점수가 얼마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즉, X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기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X가 스몰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0.9가 되는, 지금 누적 분포함수 입장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편리하므로 누적 분포함수 입장에서는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인데요. 이쪽이 0.9가 되겠죠. 이 식을 만족하는 a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표준화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를 G라고 쓰도록 하고요. 그러면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G에 대해서 G보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값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 0.9가 되는 이 값을 찾으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R에서 사용했던 함수가 q노음이었습니다. q노음은 p노음의 일종의 역함수 개념이었죠. 자, q노음에는 확률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값이 얻어질 텐데, 그 값을 이제 이용을 한다면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a는 아니고요. 이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63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혹은 그 P노음에서도 표준 정기분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기분포의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Q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Q노음을 0.9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건 똑같고요. 뒤에다가 할 때 아무것도 안 넣으면, 즉 하나의 값만 넣으면 표준 정기분포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P노음과 비슷하게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균이 63, 표준 편차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10을 이제 넣게 되면 평균이 63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기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얼마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이 0.9가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값이나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값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거 지금은 이제 그 누적 확률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반대로 생각을 이제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전 방식을 생각을 할 때는 그 앞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C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이제 기록을 한 표인데, 여기서 C가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숫자를 다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수자 말의 한 두 번째 자리 정도까지만을 이제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찾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C에 있는 값이 무수히 많은 값이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률 값이 0.1 근처가 되는 C를 몇 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C가 소숫자 말이 두 번째 자리 정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표를 보면은 확률이 0.1003이 되는 값이 1.28이고 확률이 0.0985가 되는 값이 1.29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렇게 누적 확률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한 경우라면 여기 있는 것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0.1이 되는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값은 C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C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사적으로밖에는 우리가 계산을 못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확률이 0.1인데 0.1003, 0.0985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은 그 내분점, 외분점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값을 근사적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보통 여기 있는 값이 이 값과 이 값의 중간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가까운 값을 그냥 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확률 0.1이 이 값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은 1.28이라고 이제 근사를 그냥 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 대신에 내분점, 외분점으로 복잡한 계산하는 것 대신에 이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 따라서 A는 이러한 근사를 통해 보면 63 더하기 12.8이 되겠죠? 그래서 75.8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75.8점이다. 자, 이것을 이제 RStudi오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첫 번째 이 확률은 P 노음을 쓰는 것인데요. 5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니까 그다음에 평균 분산은 63, 10을 이제 입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Q 노음을 이용하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준화를 이용한다면 Q 노음에 0.9를 대입을 해서 그 값에다가 63 더하기 10 곱하기 그 값을 이제 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평균과 분산을 갖는 정기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63과 10을 입력을 하고 앞쪽에 0.9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A1과 A2가 동일한 값이 나오는데 비교해보면 동일한 값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값과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이 확률이 정확히 0.1이 되는 값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근사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계산과 이 계산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사절에 있는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